마지막 시간입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환지입니다. 이제 수영 배웠고 이제 마지막 사업 시행 방식인 환지입니다. 볼까요? 수영과 관련 논점은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죠? 주체, 모든 사업 시행자 조합 빼고 민간이 할 때는 3분의 1 소유하고 소유청수 2분의 1, 공치법 98%, 특례 2%, 토지 상환 채권. 그 다음에 토지 공급할 때 일반적인 경우하고 원형지로 나눠서 봤죠. 일반적인 경우는 경쟁입찰의 원칙, 예외적으로 8030원 추첨. 그 다음에 반드시 공급해야 될 토지는 수의계약. 토지를 공급할 때 가격은 감정가 원칙, 예외적으로 공적 용지는 감정가 이하로 줄 수도 있다. 공공이 건축하는 임대주택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원형지 3분의 1 아무한테는 안 준다. 공공 받아가지고 홀랑 팔아피면 안 된다. 누구는 팔아도 되더라. 깡패.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제 뭐 할 거냐면 환지를 하겠습니다. 환지가 뭐냐? 환지가 뭐야? 그렇죠. 환자가 무슨 환자예요? 바꿀 환자. 환지는 왜 하냐면요. 효용이 감소된 토지가 있거든요. 얽히고 설키고 기반시설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공공시설도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막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환지를 처음 배우니까. 환지되기 전의 토지입니다. 후입니다. 면적은 같아야 달라요? 위치나 면적은 똑같겠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효용이 정진이 되어 있는 효용이 감소된 토지를 효용이 정진이 되어 있고 공공시설이 정비가 안 된 토지를 공공시설을 정비한 토지로 바꿀 한자를 쓰죠. 이거 환지입니다. 환지.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는. 누구한테 바꿔줘요? 토지 소유자에게. 그래서 환지를 하거든요. 환지를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환지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환지 계획이 뭘까요? 효용이 감소된 토지를 효용이 정지된 토지로 바꿔주는 계획이에요. 이게 환지 계획입니다. 환지 계획을 왜 만드는데? 라고 하니까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환지 처분은 뭐냐면요. 효용이 감소된 토지를 효용이 정지된 토지로 바꿔주는 행정 처분을 말해요. 토지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백에 1번지 1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가백에 2번지 500제곱미터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뭘 만들어주면 계획을 만들어줬죠. 그럼 나중에 가백에 2번지 500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뭐에 따라 줘야 돼요?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환지 계획은 환지에서 헌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조합에서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고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게 헌법이 3개 있잖아. 신도시 헌법인 개발계획,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환지계획, 조합의 헌법인 정관, 요 3개는 헌법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의원에서는 대신할 수 없고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그래서 환지계획과 환지 처분은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환지 계백에서 가백에 2번지 500제곱미터 준다고 했죠. 그러면 나중에 처분할 때 가백에 몇 번지 줘야 돼? 2번지. 얼마만큼 줘야 돼? 500. 2번지 500을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환지 처분할 때 3번지 주면 안 돼요. 그러면 환지 계획에 반하는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과 환지 처분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죠? 두 개는 세트 메뉴, 세트 메뉴. 햄버거, 콜라. 세트 메뉴. 그래서 환지 계획을 만들어요. 누가요? 사업 시행자가. 시행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뭘 받고? 인가를 받아요. 인가 됐죠? 그럼 사업이 만다? 착수합니다. 착수한다는 말이 별말이 아니고요. 가지고 싹 밀어버립니다.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만들겠죠. 그럼 언젠가는 공사는 끝나 안 끝나? 끝나겠죠. 끝났으면 제대로 했는지 여기서 검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준공검사를 받아요. 준공검사 결과 사업이 잘 됐다고 판단이 들죠. 그러면 얼마 안에 이러니까 60일 안에 60일입니다. 안에 환지 처분 절차 들어서 환지 처분한다는 사실을 공고를 해요. 공고 했죠. 그러면 그 다음 날 소유권 변동이 생겨버립니다. 물권 변동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권 변동은 언제 오는 게 원칙입니까? 물권 변동은 언제 돼요? 등기 민법 186조.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 근데 환지에서는 물권 변동을 언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물권 변동이 된다라고 도시개발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물권 변동은요, 민법 187에 따른 물권 변동이에요. 물권 변동의 원인이 물권법 배웠나요? 그렇지. 186조하고 187 두 개를 배웠지. 186이 뭐예요?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 187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에서 법률이라는 것은요,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에서의 법률이라는 것은 S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법을 말한다? 개별법이죠, 개별법. 상속은 언제 물권 변동이 돼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물권 변동이 된다라고 상속법에 나와요. 경매는 언제 물권 변동이 돼요?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 물권 변동이 된다라고 민사집행법에 그렇게 나와요. 환지는 언제 물권 변동이 된다고요? 등기가 아니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물권 변동이 된다라고 도시개발법에 그렇게 나와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언제 물권 변동이 되는지 압니까? 레미안 101동 그죠? 2503호를 언제 내가 소유권을 받냐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물권 변동이 된다라고 정비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에서 그 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187이죠. 그래서 187에 따른 물권 변동은 등기가 아니 없이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이야기한다 이거. 등기가 보통 성립요건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이 되거든요. 근데 187조에 따른 등기는 성립요건입니까? 대항요건입니까? 대항요건이니까요. 즉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내가 소유자가 된 거예요. 2번지 500제곱미터 내가 소유자라니까 공고일 다음날. 근데 은행에 가가지고 아니면 친구들한테 야 그 강남에 환지인 거 내 거야. 2번지 그거 내 거야. 500제곱미터 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뭐냐면 한번 보자라는 거야.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2번지 500제곱미터가 시세로 20억이야. 그 대출 좀 받으려고 1억만 대출을 해달라고 했거든. 그걸 국민은행 직원이 한번 보자 이라는 거야. 니거 맞는지. 보여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등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등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등기는 성립요건입니까? 대항요건입니까? 대항요건. 즉 제3자한테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등기가 돼요. 그래서 186조 등기하고 187조 등기가 다르잖아. 186은 성립요건주의로서의 등기, 187은 대항요건에서 등기. 라고 민법쌤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더나? 아이가? 내 전화한다.
그래서 공고일 다음날 물건 변동이 돼요. 소유자가 됐어, 안 됐어? 됐죠? 더 받은 사람이 토지를 조금 더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고, 덜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청산해야 돼, 안 해야 돼? 더 받은 사람은 돈 내놔야지. 덜 받은 사람은 돈 받아가야지. 그러고 나서 뭐 한다?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 그러면 절차는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지입니다. 그래서 환지는 바꾸어주는 문제다 보니까 바꾸어줌에 있어가지고 불편부당함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바꾸어주는 문제에 대해서 불편부당함이 없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런 내용들을 바꿔줄 것인지라는 걸 잡는 걸 환지라고 한다. 그래서 환지에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가 좀 여러분들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점은요. 환지를 하게 되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1번지 1000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환지가 끝났어. 그러니까 토지를 갖다가 500을 받는 겁니다. 토지를 많이 받아요? 작게 받아요? 작게 받죠. 작게 받는 게 왜 작게 받아요? 토지를 작게 받는 이유는? 그렇죠. 제일 큰 이유는요. 환지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공사비를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토지로 줘요. 토지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일부가 공사비에 충당이 돼요. 그리고 없던 공공시설이 만들어지죠. 그럼 공공시설을 갖다가 누가 내놔야 돼? 공공시설 부지를 누가 내놔야 돼? 원소유자가 조금씩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모아가지고 도로도 만들고 공공시설도 만들고 등등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토지를 원래 받을 면적보다도 많다 작게 받는 겁니다. 작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부담률이다 이래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토지 부담률. 토지를 부담하는 비율이에요. 비율. 요 비율입니다. 비율. 그래서 토지 부담률이 50%죠. 그럼 얼마를 작게 받는다? 50%를 작게 받아요. 지금 여기는 토지가 원래 1000이었죠? 그죠? 요래 됐죠? 그럼 토지 부담률이 얼마? 50이 됩니다. 40이면 40%를 작게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를 부담하는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이걸 부담률이라고 부르고 이걸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그거 외우는데 1분이면 다 외우기 때문에 외우는 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글자를 꼭 기해야 되면 토지 부담률이라는 글자를 꼭 기해야 돼요. 됐습니까? 토지 부담률을 다른 말로 실무에 나가면 현장에 나가면요. 뭐라고도 보면 감보율이라고 불러요. 감보율. 자, 뭐라 부른다고요? 감보율. 자, 해볼게. 별말 아니야. 감보율이 뭐냐면요. 줄여가지고, 상받는 비율. 줄여서 보상받는 비율. 작게 받는 비율. 같은 말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토지를 작게 받는 이유가, 그죠? 제일 먼저 그 환지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뭘 떼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공사비를 뗀다고 했죠. 그럼 공사비를 떼가지고 갑도 일부 토지를 공사비로 주고, 을도 주고, 병도 주고, 그죠? 갑을, 병적, 무기, 경신, 민계가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사업 시행자가 받아가 모으니까 요런 토지가 이만큼이 나오는 거야. 이만큼이 나온다고. 그죠? 이걸 비용에 대체하는 토지다. 라고 해서 이걸 뭐란다? 채비지를 불러요. 채비지. 다시 할게요. 비용으로 대체되는, 충당되는 토지다. 라고 해서 뭐란다? 채비지. 뭐라 부른다고요? 채비지. 용어를 아셔야 돼요. 뭐라 부른다고요? 채비지. 그럼 이 채비지를 갖다 사업시행자는 뭐 한다? 팔아요. 팔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그 돈으로 공사비에 충당하는 겁니다. 채비지. 그래서 채비지 때문에 작게 받으면 채비지 감보 이래 불러요. 채비지 때문에 작게 받으면 채비지 감보. 또 공공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토지를 작게 받죠. 그러면 공공시설 감보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채비지란 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비지란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채비지는 그러니까 채비지는 소유권을 누가 가져갈까요? 채비지는 소유권을 누가 가져갈까? 사업 시행자가 가져갑니다.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 이걸 팔죠. 그 다음에 또, 환지에서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요만큼의 토지가 있어요. 요만큼의 토지. 보니까 토지가 50제곱미터가 있는 거야. 당연히 토지는 작게 받겠죠. 그죠? 토지 부담률이 50%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얼마를 받아요? 25를 받겠죠. 25를 여기 어딘가가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5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환지를 끝내고 나서 토지를 받는 게 25거든요. 그러면 25를 받는 A에게는, 을에게는 환지를 주는 게 맞아요? 안 주는 게 맞아요? 환지를 주는 게 맞다? 안 주는 게 맞다? 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을이야. 50을 가지고 있어. 환지가 끝났어. 신도시가 만들어졌어. 25. 주가 주지 말까? 안 주는 게 맞다면서 또 뭐, 내가 되니까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래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럴 가능성이 있어야지. 왜 그래? 주는 게 맞다, 안 주는 게 맞다? 주는 게 맞죠? 주는 게 맞는데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이거는. 왜 안 주냐면, 환지의 목적이 효용정진의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25, 이런 토지들이 왜 많다고? 25, 15, 7, 30, 17,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환지 목적에 반한다, 안 반한다? 반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지를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런 토지 부르는 명칭이 있거든요. 그 명칭을 아셔야 돼요. 이런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너무 작아서 효용을 해야 하는 토지다라고 해서 과소토지라 불러요. 별말 아니다. 다시 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너무 과자를 써요. 너무 작아서 효용을 해야 하는 토지라고 해서 그걸 뭐라 한다? 과소토지를 불러요. 과소토지. 자, 그러면 아까 25제곱미터는 너무 작죠? 과소토지입니다. 그러면 자, 할게. 50은요? 너무 작습니까? 괜찮습니까? 51은? 자, 제 말은 뭔 말이냐면 25제곱미터는 누구든지 공감을 하거든요. 아, 토지가 너무 작아서 저 줘봐야 활용할 수가 없다. 왜냐면 나대지기 때문에 건폐율이 있어가지고, 그죠? 토지가 활용이 안 돼요, 이거는. 그죠? 근데 토지가 25, 26, 27, 28, 29 쭉 해가지고 96, 97까지 쭉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지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과소토지인지 얼마가 과소토지가 돼야 되는 건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법에 안 정해져요. 25는 과소고 50은 아니다. 이렇게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조합원들끼리 정하면 돼요. 자, 우리는 200제곱미터 밑으로는 환지를 주지 말자라고 정하죠. 그럼 200이 과소토지가 돼요. 야, 우리는 150 밑으로는 정하지 말자는 150이 돼요. 우리는 230으로 하자면 230이 과소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정하면 그 토지가 뭐가 된다? 과소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과소토지란 말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채비지, 과소토지, 토지 부담률, 이런 등등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용어를 먼저 아셔야 돼요. 환지에서 용어. 그 다음, 환지를 하게 되면요. 환지는 토지에 가름해서 토지를 주는 걸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대신에요? 토지 대신에 뭘 준다고요? 토지를 주죠. 이걸 우리가 무슨 환지라 그러냐면 평면 환지다 이래 부릅니다. 무슨 환지라고요? 평면 환지라 부르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에게 토지만 주는 게 아니고요. 토지 위에 있는 건물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도 아파트를 지어서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평한 토지 대신에 평평한 토지를 준다라고 해서 평면 환지. 근데 이거는 평평합니까? 입체적입니까? 그래서 이걸 무슨 환지라 그런다? 이걸 입체 환지라 불러요. 입체한지는 앞으로 약속에 약속, 입체한지라는 말이 나오면 이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사를 끝내고 뭘 준다고요? 아파트 주는 게 뭐라고요? 입체환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만든다고 했냐면 환지계획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럼 환지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를 한번 볼 건데, 자,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238을 보시면 돼요. 환지계획 작성 의무 이래 돼 있죠. 찾았습니까? 예. 사업신고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해도 뭐는 만들어야 된다? 환지계획은 만들어야 돼요. 환지계획 작성 기준, 보류주의 책정 기준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어이구, 기준 나왔다, 기준.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줄자. 아이고, 국장 아니네. 국장 아니네. 공부에서 모든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 배웠어요? 국장. 아닌 게 두 개 나온다고 제가 했거든요. 요겁니다, 요거.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줄자. 시험에 몇 번 나왔죠? 국장 아닙니다.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의 내용 해봐요. 밑에 박스가 있죠. 환지계획 내용 보니까 첫 번째 환지계획에는 뭐가 있다? 환지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환지 설계. 환지 설계는 몇 개 안 해요. 환지 설계는 설계 도면을 생각하면 안 돼요. 환지 설계는 뭐냐면 토지를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에 대한 설계를 말해요. 그래서 환지 설계는 뭐냐면 이거요. 보세요. 여기 환지가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주거용지, 여기는 상업용지, 여기는 공공시설용지, 여기는 상업용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쓸지에 대한 전반적 설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도시 같은 거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신도시에 가보면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 부지가 어디가 되는지 임의로 정하는 겁니까?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신도시에 가보면 한참 아파트 짓고 있고 허블판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보면 그 신도시 지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몇 년도에 어떤 학교가 들어올 거고 여기는 어떤 아파트가 들어올 거고 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겠어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정하겠습니까? 어디에서? 그 설계에서 다 한다니까요. 두 번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가 나와요. 필지별이라는 것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별로 된 환지 명세, 바꾸어주는 토지 명세가 나와요. 각 토지별로 필지로 나눠가지고 어떤 토지를 줄지 이걸 정해줍니다.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니까 새로운 토지입니까? 환지되기 전 종전 토지를 말합니까? 새 토지죠. 1번지, 2번지. 1번지는 누구한테 주고 2번지는 누구한테 주고 이런 거 쓰니까 새 거죠, 새 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새 거. 새 거나 옆에다가. 그 다음에 3번은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청산되는 토지죠. 그러니까 환지가 되기 전의 토지를 말합니까? 환지 후를 말합니까? 환지되기 전이죠. 그리고 새거 헌거 종전 거잖아, 종전 거.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입체한지를 기획하게 되면 입체 환지용 건물의 명세하고 주택으로 만약에 입체한지 하게 되면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의 내용은요, 총 5개인데 시험에 이것도 몇 번 나왔거든요. 다음 중 환지 계획 내용이 아닌 것을 이러는데 이런 것이요. 첫 번째 환지 설계, 두 번째 새거, 세 번째 헌거, 네 번째 비용, 다섯 번째 입체한지. 끝.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한지. 객관식이니까 그렇게 다 외워가면 객관식이니까 지문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내면 된다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설계, 두 번째 새거, 세 번째 헌거, 네 번째 비용, 다섯 번째 입체한지. 이게 환지계의 내용입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요대로 마음 된다?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서서히 한번 정리합시다. 저 좀 봐주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 새거,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아유, 잘한다. 자, 그럼 실제 환지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한번 환지를 할 테니까 한번 봐봐요. 여기 환지되기 전에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환지 후에 토지가 있어요. 환지되기 전에 토지가 뭐야? 아유, 있네. 왜 그래, 진짜. 진짜 와 그러노. 있네. 환지되기 전에 필지비에 걸리면 청산된 토지면 있어요. 정언하는데도 없네. 컨닝도 못하고.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원래 다 그렇다. 환지 후의 토지가 뭐야? 누구죠? 자, 합니다. 환지되기 전에 갑이 1번지 500을 가지고 있었어요. 을은 2번지 300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병은 3번지 5천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은 4번지 500을 가지고 있었고요. 무가 5번지 100제곱미터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6번지 300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7번지부터 20번지까지는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이. 단독, 다가구, 다세대, A부터 Z까지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지되기 전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갑이 가지고 있는 1번지 500제곱미터 N은요, 여기는 A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리고 1번지에는요, 국민은행에서 거주상권을 설정하고 있었어요. 자, 필지별로 돼 있지, 권리별로 돼 있지, 청산되는 토지 명세 리스트 목록에 나와 있지 지금. 실제로 돼요. 등기부등본 떼보면 이렇게 쭉 나온다니까. 자, 이걸 뭐 한다? 환지를 합니다 이제. 환지를 하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알아야 될게요. 과소토지 기준 면적을 알아야 돼요. 토지를 얼마나 작게 줄지 토지 부담률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담률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토지마다 차등을 둘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차등을 둘 수도 있는데, 왜냐면 자, 환지를 하는데 평야지대에 있는 토지하고 산골짜기에 있는 토지하고 부담률이 같으면 이상하지 않나?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곳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부담률이 높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토지가 대로 옆에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부담률이 낮고,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첫 번째 차등을 둘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차등을 둘 수 있는데, 우리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부담률을 동일하게 가져갈게요. 50%로 부담률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소 토지가 나와줘야 돼요. 토지가 너무 작아서 효용을 해야 하는 토지 면적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정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조합해서 200으로 정했습니다. 얼마로 정했다고요? 200. 그리고 환지를 할 때는요, 환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총 7가지의 기준을 가져갑니다. 그 7가지 기준을 갖다 먼저 여러분들 확인만 해볼게요. 239페이지 맨 상단을 볼래요? 239 맨 상단. 자, 환지계획의 작성 방법이라고 원칙 나오죠? 자, 원칙 읽어드릴게요.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을 종합 고려한다. 그래서 이걸 동그라미 치면 앞 글자만 동그라미 치면 위지면 토수리 환경이랍니다. 위지면 동글동글 위치, 지목, 면적, 무슨 리, 토수리 환경, 동글동글 하면 돼. 위지면 토수리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를 정한다.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볼래요? 이런 토지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를 처음 봅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런 토지가, 이런 저푸른 초원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를 본 적이
있죠. 이게 연세 좀 있는 분들은 이거 우리나라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옛날에 새마을 운동 뭐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들어는 봤을 건데 옛날에 경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농로 수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가 수확량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이런 토지 논밭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새마을 운동하면서 싹 밀어버리고 이렇게 바꿔놨죠. 이걸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로 수로를 만들고 생산량을 높였죠. 그래서 누구한테 바꿔줬어요? 소재한테 바꿔준 거예요. 그게 환지예요. 그게 환지. 신도시를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든 적이 있다 없다? 있단 말입니다.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환지로 신도시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데요. 어딜까요? 네? 강남이에요. 강남. 강남이 옛날에 환지로 만들었어요. 환지. 몇 년도에? 70년도에. 왜? 돈이 없었어. 돈이 없었어. 국가 예산이 그때 그만큼 안 됐어요. 그게 뭐 했다? 환지를 만들어요. 논현동을 환지해가지고 대치동을 만들고, 대치동을 환지해가 청담동을 만들고, 청담동을 환지해가지고, 갑자기 동네이 생각 안 난다. 등등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서울의 중심이 어디였을까요? 응? 강북이죠. 강북. 강북이잖아. 그래서 강남이 어디부터 개발되는 줄 압니까? 응? 어디부터 개발될까? 반포야, 반포. 반포. 왜 반포부터 개발될까요? 강북하고 가깝다, 아이가. 반포에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한남대교를 건너뛰면 뭐가 나와요? 남산터널이 나오고, 남산터널을 넘어서 뭐가 나와? 을지로 종로가 나오잖아. 출퇴근 해야 될까, 아이가. 거기서부터 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 맨 늦게 개발되는 게 어느 쪽이에요? 어? 개포라든지 잠실 쪽으로 넘어가잖아. 그게 80년대라니까요. 에이, 왜, 개포 5단지, 개포 5단지부터 해가지고, 개포 5단지가 아니고 잠실 5단지, 그 다음에 개포, 그 다음에 그 근처로 지어지는 음아파트, 근데 지어지는 게 다 80년대 쭉 들어선단 말이야, 그게. 그 70년대부터 쭉 안으로 들어온다니까, 이게. 땅이 잘 팔렸다, 안 팔렸다? 안 팔린다니까. 왜냐면 서울 중심이 그때 강북이었거든요. 안 팔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띄운 게 뭐야? 학군을 만드는 거야. 원래 경기고등학교라든지 희문이 8학군 아닙니까? 경기고등학교, 경기여고, 희문, 단대부고 이런 데가 강남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는데? 강북에 있었는데 제일 좋은 학교로 뽑은 거야. 뽑아가지고 어디 던져놔 뺐다. 강남으로 던져놔 버린 거야. 그 아가 전국 1등을 하는 거야. 전국 1등. 아가 고등학생인데 전국 1등을 하는 거야. 중학생인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경기고등학교 가야 될까, 아이가? 근데 학교는 어디에 있고? 강 건너에 있는 거야. 그 아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헤엄쳐 간다니까. 진짜인데. 그때는 다리가 없었다니까. 다리가 어딨어? 혜은이 제3한강교가 언제 나오는데 한참 있다가 나오는데. 그래, 이사를 간다니까요. 그러고 뭐를 만들어버리냐면 관공서를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중앙지검이 어디 있냐면 서초동에 있는 거예요. 그때 서울시에서 서울시청을 강남으로 옮기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합니다. 그게 뉴스에 나와요, 실제로. 자료 화면 보면 대한니우스에 보면 서울시청을 강남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울시청은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요 관공서를 갖다가 서울로 옮기고 학군을 옮겨버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막 지어버리죠. 압구정동 현대부터 해가지고 막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부동산 붐을 타면서 같이 떠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투기꾼인데 우리나라 투기꾼의 원조가 누굽니까? 투기꾼의 원조. 투기 세력의 원조가 뭐라 불러요? 복부인. 복부인이라고 옛날에 TV에 막 넣어버렸다니. 아, 이거 됐다. 뭐, 그만하자. 자꾸 이러면, 저는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야? 이래. 진짜 나이 얼마 안 됐는데, 이 강의를 하려고 하면, 그런 자료 화면, 그 다음에 그런 책을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역사가 만들어지나. 강남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 그 역사를 알면, 그 신도시가 만들어져. 강남이 신도시잖아요, 신도시. 원래 서울이
서울이? 아니에요. 영동이래, 영동. 영동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영동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모르구나. 영등포 동쪽이에요. 영등포는 서울이었거든. 그 동쪽에 신도시를 만들었다 해서 영동이에요, 그게. 거기 어디 붙이면 강남, 서초, 강남부터 해가지고 잠실 쪽으로 쭉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강동구부터 해가지고는 서울 아닙니다, 옛날에.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를 막 지어낸 겁니다, 그게.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 뭔 이야기 하려다 말았냐면, 우리가 환지를 함에 있어가지고,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뭘 고려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야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새마을 운동 때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신도시를 진짜 만든 거는 강남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뭘 고려하면서? 위지면 토술이 뭘 고려하면서? 환경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봐봐요. 갑이 1번지 500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럼 몇 번지를 줘야 돼? 1번지 근처를 줘야 돼요. 1번 위치를 고려되기 때문에 1번지에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위치를 위지면에서 1번지에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100번지를 주면 안 돼요. 그 1번지에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100번지를 주잖아. 이걸 무슨 환지라고 부르냐면요. 비환지라고 불러요. 비환지. 비환지란 것은요. 환지가 아니란 말이 아니고 빗자가 날빗자를 씁니다. 한자를 안 쓰다가 쓰니까, 그죠? 맞나, 이게? 날빗자가. 에이씨, 모르겠다. 무슨 한지를 쓴다고요? 빗자가 날빗자입니다. 갑자기 날빗자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환지가 몇 번지에서 몇 번지로? 1번지에서 100번지로 붕 날랐죠. 이런 환지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뭘 고려한다고요? 위치를 고려해야 돼, 위치. 그러니까, 논현동에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 그한테 대치동 주면 안 돼요. 그 비환지가 된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고려한다고요? 위치. 그래서 1번지에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얘한테 뭘 준다? 2번지를 줍니다. 많이 줘, 작게 줘? 작게. 얼마? 250을 주죠. 이걸 무슨 환지라고 그러냐면요. 위지면 토수리 환경을 적용했다 그래서 이걸 적응환지라고 불러요. 적응환지. 그 다음 두 번째, 2번지 300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몇 번지를 준다? 3번지를 줬어요. 얼마를 주면 될까? 150을 주는 거지. 근데 어디에 걸려버려? 그죠? 과소 토지에 걸려버리죠. 환지를 준다, 못 준다? 못 준다라고 해서 이걸 환지부지증이라고 불러요. 환지부지증. 근데 과소 토지를 정한 거는 환지를 이렇게 토지 면적이 작으면 환지를 안 주려고 정하는 게 아니고 효용 정지를 위해서 정했거든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환지부지증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가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거든. 그죠? 야도 보니까 과소토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소토지인데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뭘 할 수 있냐면 환지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를 또 더 주면 돼? 50을 더 주면 되죠. 그걸 정환지라고 불러요. 정환지. 토지를 더 준다라고 했어. 더 줄 때는 공짜로 주겠습니까? 돈 받고 주겠습니까? 그렇지. 돈 받고 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지를 주려고 보니까 정환지를 하려고 하니까 좀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토지를 더 받아가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토지는 어차피 정해지는데 정환지를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2번지하고 5번지를 합치니까 얼마가 돼요? 야는 150을 받을 것이고 야는 얼마를 받고 50을 받고 두 개를 합치니까 과소토지 기준 면적이죠. 그죠? 그래서 둘이 같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공동환지라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요. 지분을 줘요. 4분의 3, 4분의 1. 받아가지고 둘이 사고 팔고 하든지 그건 너가 알아서 해라. 근데 한 필지가 200m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예, 같이 주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부지정할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둘이 합쳐서 줄 수도 있고 세 개 중에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병은 5천을 가지고 있거든요. 4번지를 줬어요. 얼마를 주는데? 라고 하니까 2,500을 받게 됩니다. 2,500을 받게 되니까 너무 많이 받죠? 그리고 토지가, 봐봐요.
이렇게 자르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2,500을 잘라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 받을 면적보다도 토지를 더 작게 준다라고 해서 2,000제곱미터만 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걸 작게 준다라고 해서 뭐라 그런다? 감한지. 물론 작게 주는 것만큼을 뭐로 보상할까요? 돈으로 청산금으로 나중에 보상을 해줍니다. 이거는. 그럼 이럴 수도 있겠죠. 4번지에 1,000제곱미터를 주고 그 다음에 8번지에 또 1,000제곱미터를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분할한지 이래 불러요. 분할한지. 나중에 용어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첫 시간이라서 용어만 아시면 된다 이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정이 4번지 500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5번지를 주려고 하는데 정이 하는 자기가 환지가 싫어 이랍니다. 싫어 이랍니다. 싫으면 줘 안 줘? 어? 싫으면 안 주죠. 싫으면 그만입니다. 강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싫으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거 환지부정이에요. 여기에서 환지를 안 주면 과소 토지에 따른 환지부정. 여기에서 환지를 안 주면 동의에 의한 환지부정이랍니다. 동의를 해서 환지를 안 준다.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동의에 따른 환지부정으로서 정이 환지를 안 받으면 정은 환지를 안 받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있는 거야. 근데 임차인이 아직까지 사용 수익 기간이 2년이 남아 있어요. 근데 야가 환지를 안 받아버리면 원 권리자 4번지의 사용 수익 권능도 같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의에 따른 환지 부정 경우에 정이 동의하면 환지를 안 받긴 안 받는데 이때 권리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권리자가 있으면 권리자의 뭘 받아라? 그렇죠.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동의에 따른 환지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6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받아요? 150을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죠? 공공시설 부지가 되거든요. 자, 환지의 목적은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와 같은 이런 국공지가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토수리, 환경에 있어가지고 위치하고 면적에 대해서 환지계획 작성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하고 뭐에 대해서만큼은요. 위치하고 면적에 대해서만큼은 환지계획 작성 기준을 적용을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지부터 20번지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이루면서 살고 있더라. 환지를 하고 나서요. 싹 밀어버리고 뭘 지어준다? 아파트를 지어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무슨 환지를 불러요? 입지환지. 입지환지 할 때는요.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1세대 1주택. 분양 신청을 받아서 하겠죠? 다 했는데요, 설명.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잘 봐, 이제. 그리고, 그리고, 50번지부터 80번지까지는 채비지로 정합니다. 그리고 81번지, 103번지 이런 데는 보류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명시를 정하는 거죠. 자, 봐봐. 자, 첫 번째 뭐가 나왔어? 환지 설계를 해야 되겠죠. 환지 설계라는 것은 자, 여기까지는 1, 2, 3번지는 주거용지로 쓰자. 4, 5번지는 상업용지로 쓰자. 7, 8번지는 공공시설 부지로 쓰자라는 식으로 전체 도시 설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했죠. 두 번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가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죠.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가 나왔죠. 그 다음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되는 토지 명세가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왔죠. 청산되는 토지는 뭐가 나와줘야 돼요? 권리관계가 나와야 돼요. 자, 권리관계 왜 나오냐면, 자, 갑이 2번지 250을 받았잖아. 근데 국민은행에 저당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을이 2번지 250을 받으면 국민의 저당권은 2번지로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야지. 권리 연소성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이유는요, 여기에 새로운 토지로 다 이전해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청산의 토지 나왔죠? 그 다음에 채비지하고 보류지 명세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죠? 채비지가 어딘지 보류지가 어딘지 나왔잖아. 그 다음에 입체한지를 계획하게 되면 입체한지용 건물의 명세하고 주택으로 입체한지 하면 주택 공급을 누구한테 해줄 것인지 몇 개 줄 것인지 라는 게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죠? 그러면 뭐가 잡혔어? 환지객이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뭐 받고? 인가를 받았죠? 인가 떨어진 거야. 그러면 공세 뭐 한다? 착수하는 거야. 착수해가지고 요렇게 토지를 자른다고. 요렇게 태인 것처럼 토지를 이렇게 잘라빈다고. 여기 보니까 아까 채비지가 몇 번지였어요? 50번지, 80번지까지. 그러면 채비지를 요렇게 자른다고. 여기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런 등등을 다 한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 언젠가는 공사는 끝나 안 끝나? 끝나겠지. 그러면 원래대로 요렇게 한다고 한 대로 됐는지를 본다니까요. 잘 된 거야. 그러면 60일안에 뭐 한다? 환지 처분지를 틀어들어서 요렇게 합니다라고 공고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요대로 그 다음날 물건 변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갑은 2번지 250제곱미터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 공고일 다음날. 소유자가 됐어 안 됐어? 됐죠. 그 친구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연말에 술 한잔 먹으면서 야, 그 신문에 봤지? 그 2번지가 내 거야, 내 거 사실은. 지금 시세가 25개 내 거야라는 거야. 친구들이 배가 아파 안 아파? 아프죠? 한 보자 이라는 거야. 한 보자 이러니까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등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등기는 성립 요건이 아니고 대항 요건 등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어른 더 받아서 안 받았어? 더 받았죠? 더 받았잖아. 그죠? 뭐 해야 돼? 청산금을 내야 돼요. 병은 작게 받아서 안 받았어? 가만히 했잖아. 돈 받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권리관계가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십니다. 아, 비 앉아서 피자 생각났다. 이 피자가 갑자기 생각 안 나가지고. 그래서 비환지 날라갔다. 이래서 비환지라고. 자, 환지는 그래서 권리 변동 관계인데 환지를 하나만 이제 말할게요. 마지막 시간인데 환지를 정리를 잘 하면요. 정비법이 쉬워져요, 또. 정비 사업이.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더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안 줄 수도 있죠. 작게 받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 그래서 봐봐. 환지가 뭐냐면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환지가 좀 전에 봤던 효용이 감소된 토지를 효용이 정진이 된 토지로 바꾸는 게 환지 아니겠습니까? 정비사업이 뭐냐면요. 효용이 떨어져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를 효용이 정진이 되어 있는 건물, 레미안으로 뭐 하는 건데요? 바꾸는 거 아이가? 바꿀 때 더 줄 수, 작게 줄 수, 안 줄 수. 똑같잖아. 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갑이 국민은행에서 건저당을 설정해 놓고 있었거든요. 3억짜리. 레미안을 받았어. 레미안. 음마아파트 101동 301호가, 그죠? 신한은행에서 2억의 대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마아파트가 재건주택을 레미안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제 소멸이 안 됐어요. 신한은행이 2억, 국민은행이 3억에 소멸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레미안 101동 2501호로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 자동으로 수동으로? 자동이란 것은 그냥 따라가는 거고요. 수동은 설정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게 수동이에요. 자동으로 수동으로. 민법에서 다 배운다. 자동으로 따라가, 수동으로 따라가. 그러니까 등기를 해줘야 돼. 야가 소유권을
1301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저 저당권은 설정된 것으로 봅니까?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게 자동이에요, 그게. 만약에 수동으로 따라가면 한번 생각해 봐봐. 여기에 단독주택인데 국민은행에 3억의 저당권을 설정했잖아. 레미안을 받은 거야. 레미안 2,501호를 받았다니까. 2,501호 38평을 받았다니까. 근데 수동으로, 즉 국민은행의 저당권이 설정 등기가 돼야 돼. 원래 몇 순위였어? 1순위. 근데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5억 대출 받고 나중에 국민은행 등기해주면 국민은행 2순위 밀려요, 이게. 그럼 권리 연속성이 깨져버린다니까. 권리 연속성. 그래서 야가 2,501호 38평을 등기에 받는 거야? 자동으로 받는 거야? 자동으로. 환지에서도 자동이었죠.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 정비사업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함과 동시에 국민은행의 건저당권은 이쪽으로 만다 따라 붙어버린 겁니다. 이제 권리관계가 똑같아요. 그럼 몇 개 줄까요? 한 개. 한 개. 가만히 있으면 줄까요? 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분양 신청을 해야 돼요. 똑같아. 입찰한 자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지를 딱 잡고 들어가면 정비사업에서 이게 이제 이게 지금 관리처분계획이거든요.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절반은 손에 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은 이제 거의 마무리 여러분들하고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종료를 하겠지만은 공법은 하나가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국계법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이유는요, 뭔가를 암기하려고 수업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게 되면 제도가 어떤 제도가 물고 들어가고 그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런 연원 내지는 그 제도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수업 듣는 거거든요. 암기는 누구나 금방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암기 때문에 저한테 수업 듣는다 그러면 제 수업을 들으시면 안 되고요. 어떤 제도들이 어떤 연관고리를 가져가면서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를 갖다 그런 식으로 깨나가는 작업들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끝이 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정비법,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떻게 다른지 하는 등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주택법 또 다음 주에 또 설명하고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크리스마스가 며칠 있다가 있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뵙기로 하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